퇴근 후 늦은 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날도 평소처럼 그녀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택시를 타고 돌아온 그녀. 평소보다 조용했던 아파트 단지 입구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백일동 현관 앞에 도착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습니다. 도어가 열리고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사는 층은 7층.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2층, 3층, 그리고 4층에서 멈췄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닫힌 복도인데 한겨울 외풍처럼 등줄기를 타고 스미는 냉기. 그리고 문이 닫히려던 찰나 발자국 소리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에 무언가가 탔다는 사실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검은 옷을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층도 누르지 않았고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서 있었죠. 불편한 침묵.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살짝 켜 엘리베이터 안에 금속 벽면에 비친 거울 같은 반사광의 여자의 얼굴을 비춰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려 직접 얼굴을 보려 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어디 살아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귓가에 속삭이듯. 하지만 그 순간 7층 도착 버튼에 불이 꺼졌고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간신히 참고 정신없이 7층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7층 도착과 동시에 문이 열리자 그녀는 핸드백도 제대로 못 챙기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른 채 복도를 달려 자신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닫자마자 무릎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간 집에 머물지 않았고 결국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이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3년 전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한 여성이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7층에 살던 사람이었고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에서 7층 버튼이 자동으로 눌려 있었던 것도 그녀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거울에 비치지 않던 얼굴, 말없이 등 뒤에 서 있던 기운, 그리고 그 한마디. 당신 어디 살아? 지금도 그 여자는 밤늦게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이후 그 여자를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엘리베이터에선 가끔 층 버튼이 저절로 눌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엔 혼자 타고 있던 사람의 등 뒤로 흐릿하게 머리카락이 긴 누군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늦은 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실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문이 닫히기 전에 뒤를 꼭 한번 확인하세요.